지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래서 뭐 촛불을 들고 서로 난리를 칠 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민의 눈이라는 문성근이 이끄는 그 무슨 선거, 그들이 말하는 선거 감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가 권한이 없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중앙선관위를 들어갑니다.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기술자들을 불러서 여기 투표지 분류기가 있는데, 투표지 분류기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는지 공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개를 하라 그러니까 내가 왜 공개를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난리 나는데 너희들이 안 하려고 그러느냐, 뭐 그런 설전이 있었겠죠. 결국은 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이제 까게 됩니다. 까게 되는데 소스 코드를 아무리 내봤자 사람들은 까막눈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찾아보면 이름도 나오는데 머리를 이렇게 기른 남자 프로그래머입니다. 제가 기술자라고 하겠습니다. 그 좌파 기술자가 있었어요. 기술자가 나온 프로그램을 다 살펴봅니다. 살펴본 다음에 어떤 사실을 발견하느냐, 투표지 분류기를 구동하는 프로그램에 DB, 데이터베이스의 준말인 DB라는 수상한 폴더가 다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폴더는 전부 암호가 걸려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암호가 놀랍게도 전국에 있는 모든 투표지 분류기의 암호가 똑같은 거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죠. 알아냈어요. 그 알아낸 거를 이게 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답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을 하느냐,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대선이 원래대로 치러졌다면은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알박기였다라고 그자가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주장은 맞질 않아요. 맞지 않고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네가 자신하느냐? 거기에 대한 증거도 있어요. 정유섭 의원이라고 있었죠. 지난 선거에서 20대 총선에서 딱 26표 차이로 당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겼을 때 진 사람이 있어요. 문병호 후보라는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가 억울해서 재검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재검표 결정이 났어요. 재검표 결정이 나니까 제일 속이 타는 사람은 정유섭 의원입니다. 정유섭 의원이 그 당시 여당 의원이었으니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중앙선관위에. 이거 혹시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중앙선관위가 얘기했습니다. 걱정 말라고, 단 한 표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단 한 표도 착오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부정선거가 없었으니까, 혼표나 뭐 석고 이런 게 없었으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나중에 재검표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어요? 정말로 한 표도 오차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말이죠.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으면은 재검표를 하면은 막 뒤집어서 까다 보면은 이것저것 잘못된 게 나왔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20대 총선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없었습니다. 근데 그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바로 내일 투표지 분류기에 DB라는 폴더가 있고, 폴더에 그 비밀번호가 있는데 비밀번호가 전국적으로 똑같고,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면은 하나하나 선거에 나와 있는 DB에 남아 있는 자료를 몰래 빼낼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언론 앞에서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발표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무슨 이 투표지 분류기가 요망한 기계라고 그러는데 선거에 이용할 수 있다고 그놈이 그러니까, 아 그래? 그거를 왜 발표를 해? 발표하지 마라
그걸 우리가 써먹어야지.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 한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조혜주입니다. 조혜주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는 물건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투표를 했죠. 그 투표가 뭐였어요? 여러 가지 투표가 있는 게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중앙선관위에 있던 사람을 어디로 데려오느냐? 문재인의 선거 캠프로 데리고 옵니다. 문재인의 선거 캠프로 데려와서 선거를 다 한 다음에 이 사람을 뭐로 임명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저분은 뭐라고 쓴 거죠 지금 저기? 오케이.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가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으로 써먹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번 총선까지 그 잘못된 선거를 전부 다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내일 우리가 기자회견으로 이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좌파가 우파가? 좌파가 얘기를 했죠. 좌파가 얘기를 했으면 그 좌파가 이 투표지 분류기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얘기고,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안 한 것은 그 기술을 써먹었다는 얘기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쓰고 그 증언을 올렸어요. 그 증언이 들어있는 유튜브는 불과 몇 명이 보지도 않은 유튜브였습니다. 그걸 올려놓았어요. 올려놨는데 뭐가 문제냐? 이 좌파 녀석이 유튜브의 제목을 박근혜 대통령이 2번의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한 번은 써먹었고 한 번은 기획을 했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저는 그거는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제일 마지막에 얘기할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뒤에서 서서 얘기할 사람이 접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입이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대변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 여기에 어느 분이 가져왔어요. DB 폴더는 누가 심었는지 정확히 말을 하라. 알 수 없죠. 이걸 누가 심었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알질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써먹지도 않았고 쓸 일도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자, 그 앞에 있는 글을 쭉 읽으면 민경욱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를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밑에 있는 좌파가 올려놓은 유튜브의 제목을 보고 민경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거는 그 전체 문맥에서 보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뜻을 알고 곡해를 한 것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다음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알박기다 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인용을 한 거죠. 인용 부호를 넣지 않았지만 알박기라며 라고 주장하며 라고 나왔다는 것은 그게 그 사람의 이야기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그걸 보고 제가 주장한 것처럼 하는 우파의 유튜버는 옳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하면은 우파를 분열시키는 일 같아서 제가 더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좌파를 공격하는데 좌파가 펄펄 뛰어야 되는 순간에 항상 그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좌파를 위한 공격에 맥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파로 있으면 안 됩니다. 조용히 짐 싸들고 왼쪽 저쪽 좌파로 가서 좌파의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한참 전에 11번 MBC에 뉴스를 하는 도중에, 우리 옛날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뉴스를 생방송을 하는 도중에 누군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앵커의 귀에다 대고, 마이크에다 대고 뭐라 그랬냐면은 내 귀에 보청기가 설치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귀에 보청기가 설치됐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귀에 보청기가 설치됐다고 정말로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정말로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은 계속 딴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정신병 중에 뭐가 있느냐? 외계인과 소통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가지는 굉장히 그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귀에 보청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나를 조종한다. 두 번째는 나는 잘 때마다 외계인과 여러 가지 언어로 소통을 한다. 이게 정신질환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사람은 귀에 보청기가 설치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들리는 것인지 들리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그 판단이 서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리시버를 왼쪽에다 꽂아요. 그래서 23년 동안 방송을 하고 앵커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 제 왼쪽에는 이명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삐 하는 소리가 들려요. 왼쪽 귀에 삐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이 삐 하는 소리가 바깥에서 나는 소리냐 아니면 내 귀에서 나는 소리냐. 그래서 항상 그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아무도 없는데, 특히 정말로 조용할 때는 그 소리가 저한테만 들립니다. 삐 하고. 그래서 이게 이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번 4.15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냐, 내 귀에만 들리는 삐 하는 이명 소리냐, 아니면 모든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정말로 실체가 있는 일이냐 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2번도 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마음을 먹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저한테만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박영하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성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0.39라는 3번이나 거듭되는 이 잘못된 통계는 누군가가 손을 댔다는 증거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방송 기자를 23년 동안 하면서 이 고발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고발 프로그램을 취재할 때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게 맞는 프로그램, 이게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다리를 잘못 짚었나 헛다리를 짚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그 분명한 증거를 잡았거나 분명한 증언이 있을 때, 그때는 제가 마음을 놓게 돼요. 자, 이건 분명하니까 내가 취재를 잘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내가 쭉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야말로 그런 사건입니다. 0.39, 0.39, 0.39, 또 63대 36이라는 숫자가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나타나고, 다음에 찢어진 봉인지, 이런 모든 것이 이번 선거는 잘못됐다는 것이 처음부터 자명한 그런 싸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니 결코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종원 씨